오늘은 임계탄의 본사 두 번째 신해년 1731년입니다. 그때 일어난 자연재해와 병충해, 그 다음에 환국 피해, 백성들의 유리도산, 유리라고 하는 건요, 글라스가 아니라 이거는 떠돌다 라는 거, 유랑민이에요. 그 다음에 도산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다, 재물이 없어지다, 가난해지는 거겠죠. 자, 이런 피폐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임자년과 개축년, 그러니까 임자년부터 개축년까지 일어난 대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기근, 그러니까 홍역을 앓거나 질병이나 아니면은 홍수나 아니면은 가뭄 이런 걸로 인해서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이게 논문을 보면은 빙하기 때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한 3번인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경신 대기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신이 아니고 경신. 이 경신 대기근이 있다면 이거는 임계 대기근이 되겠어요. 신임계라고도 하거든요. 이 대기근으로 인한 고통과 백성들에 대한 탐관오리의 학정을 풍자적으로, 이때 풍자는 웃음은 없어요. 비판적으로 그려낸 현재 전하는 최초의 현실 비판 가사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사는 기본적으로 사음보죠. 사음보고 세 덩어리예요.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파격은 거의 없고요. 맨 끝에 3, 5, 4, 3으로 끝나는 정격 가사입니다. 근데 본문을 설명하다 보면 알겠지만 몇 개 누락된 글자들이 있어요. 누락된 글자들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소위 박사님들께서 채워 넣으신 부분도 있고요. 해석상. 아니면 채워 넣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임의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의 전개양상은 작가가 직접 보고 들은 참상들을 무엇에 따라, 그렇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무래도 임자년부터 개축년까지 3번에 걸쳐 있습니다. 요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중간중간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감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 고발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덕을 쌓은 정치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본과 민생의식이 투철하게 투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품은 전라도 장흥지방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흥지방 그 지역 정서가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분분히 있는데 이 사람이야 라고 해서 오피셜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일 것이야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임계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신의 험한 시절 이 신의 변할 소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네요. 대비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과거에도 험했는데 지금 언제 1731년 지금이야 당연히 편하겠느냐? 편하지 않다. 인언이 이러하니 의뢰인들 없을 소냐? 자, 인연이 아니고 인언이에요. 말씀언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이러는 거야. 이러하니 어떠하니, 제가 그렇죠, 옛날이도 힘들었는데 지금이 더 힘들어,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 이런 말이죠. 이런 다른 사람들의 말이 이러하니 내가 의심이라든가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는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말이 나오냐 라고 했더니 축융이 남래하야, 남래라는 거 남쪽으로 오다 했는데, 축융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요거거든요. 이거 불사죠. 불새와 같은 건데 중국 신화에 나오는 불의 신이면서 남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축융이 남쪽에서 와서 불의 신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 화룡이에요. 화룡이니까는 등에 불을 진 용을 채찍질하니 이거예요.
체질이라는 건 채찍질을 한대. 채찍질하니까 이 용이 어떻게 했니? 쌩 난리를 치겠지. 막 불을 막 뿜어대겠지.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가뭄이 일어나겠습니까? 홍수가 일어나겠습니까? 가뭄이 일어나겠죠. 한 발이 사악하니, 한 발이라고 하는 건요, 요거는 뭐냐?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마른 상태. 이때 한자가 마르다 한자예요. 사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악하다요. 악독한 성질을 부리다. 그래서 중국 신화에 나오는 불의 신이자 남쪽의 신이, 자, 남쪽에서 와서 용에게 채찍질을 하니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쩍쩍 갈라져. 그래서 온 세상이 홍로로다. 홍로? 붉은 난로와 같구나. 이때 붉은 난로는 붉은 색깔을 띠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펄펄 끓어가지고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와 같이 난로처럼 뜨겁다. 뭐 이런 거예요. 결국은 날씨가 매우 더워서 땅이 메마르고 난로와 같이 뜨겁다. 천재지변으로 무더위가 매우 심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원에 불이 나니 전야다 타거다. 자, 산원이라는 것은 산 꼭대기예요. 산 꼭대기에 불이 났어. 그렇지. 너무 날이 메말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논과 밭이 다 타버렸구나. 적지, 붉을 적지 아니라 땅지자예요. 붉은 땅이 천리 매우 넓게 퍼져 있으니 황겁이 전륜한다. 이거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일종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저절로 일어난다. 한마디로 가뭄과 무더위로 인한 폐해와 그에 대한 두려움. 시우를 못 얻으니 이때 우자가 비의 비. 때맞춰 내리는 비를 얻지 못했으니 한마디로 비가 내리지 않으니 모내기를 어이할 것이며 불위농시 이 말씀 인력으로 못할 것 같아. 불위농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을 사람의 힘으로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뜻이에요. 그럼 불위농시란 뭐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맹자에 나오는 말로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짓지 않으면 수확이 없고 수확이 없으면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백성들이 가난해지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라는 말이에요. 어쨌거나 간에 이때 맞춰 농사를 짓는 이 일을 사람의 힘으로는 하지 못할 것 같아. 왜? 이거잖아. 지금 천재지변이거든. 그래서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현재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망 오는 비는 오만에 그러하마 재판에 폐게된 모 옮겨두고 시험하세. 자, 6월망이라는 건 6월 보름쯤에 내리는 비는 오호, 아하, 이런 뜻이에요. 오호, 아하, 이렇게 감탄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자, 재판에 폐게된 모, 재판이라고 하는 거냐? 모판이에요. 모를 심기 전에. 바로 논에다 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판잣대기에다 미리 심어놓고서는 조금 자생력을 키우죠? 근데, 이 재판에 폐게된 모라고 하는 것은 모판에서 미처 이양을 하지 못해. 논에다가 직접 심지를 못해서 너무 자라 벼이삭이 나올 지경이 된 모를 얘기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데다 이게 이제 모판이라고 칩시다. 이게 모판에 모를 이렇게 심어 싹을 심어 놓는 거야. 싹을 심어서 얘가 이제 자생력이 키워지면 그러면 이제 어때? 논에다가 이 넓은 논에다가 이제는 다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니까 여기에 심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때를 놓쳐가지고 여기서 싹이 난다는 거야. 이거는 아니지.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이건 다 망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재판에 폐게된 모 옮겨두고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 여기 논이 말마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 알아? 물 조금 주면은 잘할 수 있을지. 그래서 한번 해보자. 어떻게든 여기다 심어놔야 그래야 싹이 제대로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는 쌀이 나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남촌 사람 북촌 사람 시각을 쟁선한다. 먼저 하려고 싸운다. 다투어 먼저 하려 한다.
왜? 일단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결국은 현재의 재해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농민을 독려하는 양반 내지는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슬프다 농민들아. 자, 이거는 결국 뭡니까?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는 거죠. 필력을 다 못하여 어떤 일을 마치지를 못해서 영악고 한마디로 사납고 흉한 풍파 피해도 참혹하다. 그리고 보니까요, 자, 여기나 요건 전부 다 뭡니까? 화자의 심정이 직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대기근의 참상이 매우 심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곳곳에 남은 전지 낱낱에 섞은 벼 이삭들, 이후나 병이 없으면 어떻게든 살아갈 길을 마련해 보려고 하였더니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여 농사를 짓게 한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놀랍다 멸오충이 사야에 있단 말인가. 와우, 이 멸오충이라고 하는 건요, 별멸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곤충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벌레예요. 해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해충이 사방에 있는 들판에 있단 말인가. 이러면 안 되지. 엊그저께 푸른 들판이 백지순색 되겠구나. 백지순색 되겠구나. 온통 하얗게 되었구나. 라고 해가지고 농지가 황폐화된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결해야지. 멸우충을 어떻게 해야 돼? 물리쳐야지. 그러지 못하면 백성들이 가난해. 정치가 제대로 안 돼. 그래서 강동의 안석을 다시 쫓아 날아왔는가? 라고 돼 있어요. 이 강동의 안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안석은 사람 이름으로서 중국의 어떤 신하면서 장수예요. 그래가지고 외적을 물리치고 정치를 아주 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쫓아서 날아왔는가? 천재 인무 노공하니 인무 노공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후한시대의 지방관으로 선정을 매우 잘한 사람이래요. 정치를 매우 잘했어요. 아니, 누가 소재 깨끗하게 청소할 것인가? 한마디로 이런 안석이라는 사람과 노공이라는 사람이 와도 가능해 불가능해. 이 조석, 이 상황을 난개하니, 이때 개자가요, 이게 이어봤다예요. 그 다음에 난자는 어렵다예요. 이 상황, 어떤 상황, 안석이가 물리친 거, 노공이가 물리친 거, 이것을 이어받기가 어려우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이 와도 해결하기가 어려우니 후생에 보랄 쏘냐, 후세에 보여주겠느냐, 내지는 이어주겠느냐,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결국은 안석과 노공과 같은 역사적 인물을 인용하여 문제 해결의 어려움, 난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울펴신들 저 요역 누가 당하리. 추울이라고 하는데 추울은요, 가을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가을을 편들 저 요역 부역을 누가 당하리. 이때 이게 무슨 소리냐,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는데 서사할 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가을에 걷어들이는 걸 우리가 환세라고 그랬어요. 즉 나라의 백성들이 힘들게 살 때 일단은 어때? 백성은 살려야 되니까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줘요. 그리고 가을에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가을이 됐으니 나라의 환곡을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걷어들이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결과물을 만들어야 뭐 세금을 내든 원금을 갚든 원금 못 갚으면 이자라도 갚든 뭐 할 거 아니야. 근데 나라가 너무 힘이 드니까 뭐예요? 역을 하래요. 이때 이 역이라는 것은 일종의 의무죠. 군역도 있고요, 부역도 있고요, 뭐 요역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역이 있는데 이거는 노동력을 이제는 바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역을 하라고 하네. 그럼 농사는 누가 져? 일단 역부터 하라네. 그럼 농사 망하는데 그래도 역을 하라네.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내?
알아서 내라.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요역까지 하라고 하니 그것을 누가 당하겠는가? 못 당하겠지. 그래서 뭐지 극여만이 뭐도 어렵도다. 이때 도는요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럴 때 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는 뭐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관의 명령이 그것만이 몰래 다른 도로 도망하는 것도 어렵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자연이 이산하니, 이산이라고 하는 건요 흩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자연이 이산을 해, 강과 산이 이산을 해, 이거보다는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니 촌락이 간데없다, 전혀 없다 라고 해서 마을 자체가 황폐화된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사 두 번째, 신해년의 자연재해와 병충해, 그 다음에 환곡에 대한 피해, 백성들의 유리도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한다면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할 거예요. 현재 상황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은요 뭐냐 그러면 슬프다예요. 그리고 참혹하다예요. 어느 정도 참혹하냐면요 이 정도나 이렇게 참혹해요. 해가지고 요 대목은 자연의 대재앙을 묘사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이양의 시기를 놓쳤다가 뒤늦게 내린 비로 겨우 모내기를 하고 보니 이 병멸구 같은 것들이 멸호충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들판을 하얗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어떤 삶의 기반 자체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이렇듯 조선 후기에 극심한 자연재해가 유의민의 발생을 더욱 광역화, 넓게 만들고 가속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임계탄 본사 두 번째, 신해년의 자연재해와 병충해, 환곡의 피해, 그리고 백성들의 유리도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